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발생이 그리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높아지는 것은 식습관이 바뀐 거죠. 서구화돼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서 오는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식습관이 영향을 주는 것은 한 20%에서 30%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방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식품은 안녕하십니까. 나라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보통 여성들이 유방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암 자체가 악성암이라든지 사망률이 높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여성들이 가장 잘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게 있고, 어떤 수술을 함으로써 유방이 없어지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겠죠. 재발이나 변이가 생각보다 잘 생길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애호가 좋지만 애호가 좋지 않은 암들이 있거든요. 특히 3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발생이 그리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높아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이 바뀐 거죠. 서구화돼서. 채식이 주식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육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육식으로 바뀐 것 때문에 비만이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겠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초경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작이 빨라진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장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채식을 적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르몬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장 문제로 인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에 많아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작년에 본 케이스 하나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이 환자가 3중음성 유방암이었어요. 그리고 KI67이 한 80% 정도. KI67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속도를 말하거든요. 이 환자가 선항암을 한 거예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거의 한 6, 7cm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수술 날짜는 선항암이 끝나야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서 환자한테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항암을 안 듣고 크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수술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건의를 해봐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항암이 다 끝나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교수가 수술을 할 수 없다. 너무 커졌고 벌써 전이가 와버렸다. 이거는 조금만 빨랐더라면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항암하는 동안에 항암이 내성이 왔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못하고 연자는 안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었지만 시기를 또 잘 찾아야 된다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 경우에 사이즈가 적으면은 잘 만져지진 않죠. 특별하게 우리가 진찰을 하면은 만져지는데 2cm 정도라고 하면은 아주 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2cm라 하더라도 암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만 전이가 된 경우를 이기라고 하거든요. 2cm가 되더라도 생기까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암을 의심할 증상들은 암이 의심되는 자리, 피부 쪽으로 뿌리가 내렸을 때는 피부를 당기는 소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딤플링이라고 하는데 약간 패이는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고, 암이 있는 피부가 거칠어져서 귤 껍질에 구멍 뽕뽕 나듯이 땅구멍 나듯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양이 볼 수가 있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출혈 같은 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통증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하고 관련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유방암에서 일으키는 경우에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서 오는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습관이 영향을 주는 것은 한 20%에서 30%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럼 20%에서 30%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유방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식품은 육류라든지, 육류 중에서도 가공한 거 있잖아요.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안에 캔에 들어있는 거라든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비만 같은 것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을 나쁘게 만들어서 호르몬을 결합시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설탕을 좀 꼽아요. 설탕. 당을 올리잖아요. 암세포의 밥이잖아요. 포도당이. 특히 설탕은 장을 나쁘게 만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유해균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하나 설탕은 어때요? 비만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가지고. 인슐린은 암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당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한 30% 정도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당분은 암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랜스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 튀김이라든지 전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 빵도 전부 다 기름에 튀긴 경우 참 많잖아요. 유방암에서는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들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호르몬 교란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있잖아요. 유사 여성 호르몬. 그리고 이제 발암물질이죠. 알코올 같은 거. 여성들이 알코올을 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요. 알코올은 간암만 주로 일으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알코올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게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우유는 무조건 좋지 않다, 좋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유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우유가 무조건 암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암에 걸려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암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카제인을 분해를 못 시키니까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 않은 단백질들이 장을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떨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잡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암을 키우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유 속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또 오히려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우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사육을 하는 젖소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젖에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방목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다고 봐야 되죠. 유방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으로는 호르몬을 낮춰주는 식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여성 호르몬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육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육류가 여성 호르몬을 높이는 역할을 많이 해요. 장에서 호르몬이 우리 몸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충분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식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 유방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르몬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인지. 그리 되면 용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플라스틱 제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능한 한 스테인리스라든지 아니면 목재, 나무 제품을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고탄수화물을 이제 피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 지방을 높여서 나중에는 호르몬 쪽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줄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암에 있어서 수면 장애는 따라와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수술을 받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모두 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수면 장애가 오게 되면은 일단 우리 몸 안에서는 낮에는 각성 호르몬이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각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올라와서 우리가 수면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잠을 못 자면은 멜라토닌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멜라토닌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잠만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항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면 장애가 오게 되면 잠 못 자면 짜증 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이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치게 되죠. 우리가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유지가 돼요. 부교감신경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 되면은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도 T세포나 NK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전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잘 되질 않죠. 잠을 잘 못 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생활 습관이 좀 있거든요. 우선 낮에 잠을 안 자야 돼요. 피곤하게 만들어야 저녁에 잘 수 있잖아요.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잠을 잘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잠이 오기 전에는 침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우리가 뒤척이잖아요. 그러면 더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을 청하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수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물 같은 것을 좀 먹게 되면 훨씬 더 낫고, 잠자기 직전에 TV를 본다든지 전자제품,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그런 방법 다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을 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고 약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멜라토닌 제품을 복용을 하면은 수면을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수면제는 잘 쓰질 않습니다. 수면 유도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 이게 습관성이 있거든요. 항정신 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습관성이 잘 되질 않아요. 계속 쓰지 않고 조절해 가면서 조금 쓰다가 잠을 어느 정도 잘 자면 또 좀 중단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습관성이 되지 않거든요. 너무 약을 쓰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식화된 이야기잖아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너무 나태해지는 것보다는 약간 긴장을 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달리 말해 유스트레스란 말을 해요. 또 이걸 우리말로 하자면 건강한 스트레스. 이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암에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암에 영향을 준다는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이런 스트레스를 말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스트레스는 일종의 이것도 교감신경 항진이에요.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의 항진 때문에 면역을 떨치거든요. 보통 암 환자들의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보통 암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잠재의식 속에 이미 갈무리 되어 있는 스트레스, 이게 계속 생활하면서 내 면역을 떨치고 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살면서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부분이 더 안 좋아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 적 본 적이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상당히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고 어떤 뭐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본인이 뭘 생각했냐면, 나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받고 다 좋은데 왜 암에 걸렸을까? 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고, 그런데 살면서 그때까지 기억을 못 했던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최근에 있는 스트레스보다도 면역을 더 떨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바로 암을 일으키는데, 또 암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힘들어 하세요. 암 자체뿐이 아니에요. 3중 음성이나 이렇게 좀 힘든 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관리만 하면 완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암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대신 유방암은 재발이 잘 된다는 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5년에서 10년 정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관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질환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항상 애우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